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저희 항상 이 시간에 요일별로 또 전략들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목요일이니까 산업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회수 연구원님 모십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철강과 관련된 또 리포트를 내셨던 것 같은데 일단 보니까 저희가 철강 얘기를 하면 포스코홀딩스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월 말부터 보니까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급등을 했을까요? 네, 지난 2주 정도간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20%가량 급등을 했는데요. 이제 미국의 IRA 세부 법안 발표로 인해서 포스코홀딩스의 이제 리튬이나 니켈 같은 광물 원료 사업이 갖는 이제 지역적 강점이 부각이 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철강 사업 말고도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2차 전지 소재와 광물 원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IRA 세부 법안이 3월 31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이제 내용 중에 핵심 광물 요건이라고 포스코나 이런 철강 섹터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보시면 만약에 전기차가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이제 만족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요건 중 하나가 이제 배터리 부품에 들어간 이제 핵심 광물이 미국이나 아니면 미국이랑 FTA를 맺은 국가에서 추출이나 정제가 되어야 한다. 혹은 이제 북미 지역에서 재활용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스코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광물 프로젝트들 중에서 이제 리튬 광석 1차라든지 이제 염호 리튬 2차 그리고 니켈 사업들이 이 요건들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소재인 양극재를 만들 때 리튬이나 니켈 같은 원료를 안정적으로 수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의 이러한 원료 사업이 밸류체인에서 아주 큰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부각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광물에 대한 그런 중요성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쪽에서 또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이제 급등 흐름 중에서도 잠깐 조정도 있었고요. 포스코가 보유하고 있는 게 사실 염호의 가치가 굉장히 좀 크게 보이는데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미국과 FTA를 맺고 있지는 않은데 혹시나 리스크 같은 건 없을까요? 네, 그 세부 법안 내용을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제 광물을 추출이나 정제 둘 중에 하나 이제 프로세스만 FTA 미국 또는 FTA를 맺은 국가에서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가 하고 있는 이제 아르헨티나에서의 염호 프로젝트들 중에 2차의 경우에는 아르헨티나에서 추출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나라에다가 정제 시설을 투자를 했습니다. 따라서 염호 리튬 2차 프로젝트는 이 요건을 만족을 하고요. 다만 지금 좀 아쉬운 점은 염호 1차 프로젝트는 다 아르헨티나에서 추출도 하고 정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염호 1차는 해당이 안 되어서 잠시 조정 흐름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IRA 그 세부 법안 중에서 또 예외 조항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은 FTA를 맺고 있지 않더라도 추후로 미국이랑 따로 핵심 광물 관련 협정을 맺는다면 이제 그러한 요건을 만족하는 국가로 추가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가 이제 추후에 미국과 핵심 광물 관련된 협정을 맺는다면 이러한 리스크는 이제 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너무 리스크에만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 앞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도 같이 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보니까 계속해서 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요. 1년 차트상으로도 최근에 정말 가파르게 좀 올라왔던 것 같은데 포스코홀딩스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나요?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세미나를 다니다 보면 기관 투자자분들을 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들이 어떤 고민을 하느냐 들어보다 보면 이미 포스코홀딩스에 지금 많이 오른 주가에 리튬 사업 가치가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된 게 아닐까라는 이제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또 많이 급등한 이제 종목들 중에 양극재 관련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포스코케미칼 이런 기업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랑 비교를 해서 이런 걱정이 왜 나왔을까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한 소재 기업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양극재 관련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수주 가능성이 열려 있을 때 관련된 뭐 투자비만 있다면 이제 부지를 구해서 증설 계획을 발표를 하면 됩니다. 네. 근데 다만 이러한 광물 원료 사업들은 앞으로 수요가 이제 계속 증가를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자원을 당장 확보를 하고 있지 않으면 증설 계획을 갖거나 생산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당장 확보하고 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이제 투자 확정이 난 캐파 생산 능력에 대해서만 이익 추정을 하고 기업 가치에다가 더하면 이제 숫자상으로는 이미 충분히 올랐지도 않나 네네. 이제 이런 우려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다만 앞으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가격 상승이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RA 법안에서 중국산 원료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제재를 들어가겠다라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이러한 점들은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또 충분히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지금 확정된 투자나 생산 능력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기보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미래 가능성을 좀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업사이드 여력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 미래 가치가 언제든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전기차 수요가 생각보다 더 빨리 늘어나게 된다든지 광물의 가치가 더 부각이 된다든지 혹은 미중 갈등 속에서 이렇게 또 반사이익을 얻는다면 훨씬 더 이렇게 포스코의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포스코 그룹이 이렇게 리튬 쪽도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전기차 쪽과도 굉장히 많은 좀 이런 협력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얼마 전에 혼다와 2차 전지 소재와 관련해서 협력을 확대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네, 이제 포스코 그룹이 어제 혼다와 2차 전지 소재 관련 협력을 확대하겠다라는 MOU를 이제 체결을 했다라는 뉴스가 났는데요. 이제 저는 가장 크게 의미하는 바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포스코 퓨처엠으로 사명을 변경한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양극재나 음극재 같은 소재를 이제 앞으로 이러한 OEM사들에게 직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리지 않았나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를 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셀사에다가 주로 납품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혼다와 같은 OEM사와 직접적인 계약 체결을 통해서 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납품을 한다면 이제 마진 프레셔 압박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러한 자동차 회사가 최종 엔드 유저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최종 엔드 유저의 선택을 받는다면 앞으로 셀사와 추가적인 거래를 하더라도 좀 협상력을 더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앞으로 리사이클링 원료를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원료를 확보한다든지 또 전고체나 실리콘 음극재 같은 차세대 전지 소재를 앞으로 연구 개발을 할 때 이러한 엔드 유저랑 함께 공동으로 연구 개발을 한다면 이렇게 다 연구를 한 다음에 도입을 하기까지의 타임라인이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포스코 철강 사업을 하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 가치 차강판을 좀 더 판매를 확대할 수도 있을 테고 또 자회사들 중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 구동 모터를 또 판매를 해요. 이제 그거를 또 판매하는 그러한 길이 더 많이 열릴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완성차 업계랑 이렇게 협력을 함으로써 갖고 갈 수 있는 이점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셀사를 거치지 않고도 직납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하니까요. 마진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포스코홀딩스 이제 충분히 좀 본 것 같고 고려아연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이 고려아연의 경우에는 미국 IRA 수혜를 좀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IRA 법안에서 법안 중 핵심 광물 요건이 있었는데요. 근데 니켈에도 좀 최근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니켈이 추출되고 정제되고 있는 국가들에서 좀 상위권에 분포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시면요.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국, 러시아가 상위권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산량들을 따졌을 때 IRA 세부 법안 요건을 충족하는 니켈 생산량이 글로벌 생산량 중에서 좀 2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아연의 지분 30% 자회사 중에 캠코는 우리나라에다가 황산니켈 10만 톤 캐파를 가지고 있고요. 네. 이제 이미 생산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양극재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금속이 니켈이다 보니까 이러한 니켈의 수급이 좀 타이트해지다 보면 고려아연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니켈 밸류체인에서의 의미가 앞으로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좀 기대해 볼 만한 사항 중에 고려아연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많은 신사업들 중에 니켈 정제 관련된 사업이 좀 가속화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고려아연이 한화나 LG화학이랑도 지분 수합을 했는데 또 글로벌 상사 기업인 트라피규라의 자회사 유리온 홀딩스하고도 네네. 지분 수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적이 앞으로 니켈 관련된 합작 사업을 함께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정책적인 환경도 굉장히 좋고 지금 고려아연은 이미 기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트라피규라로부터는 이제 니켈 광석 관련된 자원을 또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좀 더 가속화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고려아연의 또 신사업까지도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철강 업종들에서 최근에는 이제 철강에만 좀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신사업 쪽을 많이 펼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신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 사실은 본업도 좀 궁금해요. 지금 철강이 회복이 되고 있는 건지 업황이 어느 정도로 흘러가고 있나요? 네, 이제 철강 회복 흐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워낙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회복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는 많이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철강 업황 회복 관련된 흐름이 시원하게 관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국내 이제 최근에 최근에 지난 1, 2월 동안에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굉장히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철강 수요 회복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고 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철강석이나 석탄 원료 같은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 원재료 가격도 오르고 철강 가동률도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1, 2월 달에 춘절 재고 비축 시즌 이후에 중국 철강 시중 재고 흐름을 보시면 가파르게 이제 올라갔나요? 이제 재고가 막 비축이 된 후에 가파르게 이제 빠졌어요. 소진이 됐군요. 그렇죠. 소진이 된 거죠. 그래서 철강 소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 이렇게 좀 기대가 있었는데 최근에 좀 데이터 중에 중국의 1, 2월 중국 철강 수출 데이터를 보시면 최근에 전년 대비해서 이 중국 철강 수출이 전년 대비 49%가 증가한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한 수출은 아무래도 최근에 중국에서 늘어난 생산량을 중국 내수에서 소비를 이제 완전히 소화를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출로 밀어낸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근에 1분기 철강 가격 흐름은 중국
복귀 기대감 때문에 빨리 올라온 것과 달리 지지부진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늘어난 중국의 수출 영향도 있었겠지만 또 우리나라에서는 전방 수요가 좀 회복이 더뎠기 때문에 네네. 자동차 강판이나 후판 같은 주요 제품들이 실수요량으로 가격 인하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중국 철강 가격 상승세가 또 멈추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철강 가격 남은 상반기 흐름도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업황 회복 자체는 지금은 좀 속도의 문제이지 방향성의 문제는 좀 아니다. 속도의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정부의 주택 수요 진작을 위해서 이러한 부동산 완화 기조는 계속이 되고 있고요. 또 중국 부동산 개발사들의 이제 부채 문제가 작년에 좀 불거졌었는데 이러한 부채 롤오버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쯤으로 가면은 이제 다시 철강 가격의 상승 흐름이 다시 좀 재개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근에는 철강 수요가 그렇게까지 좀 좋지는 못했었는데 그래도 하반기 가면 수요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업황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막 펼쳐지고 있는데 철강업계들의 경우 하반기에 좋아진다고 하면 1분기 실적은 전망이 좀 어두울까요? 네, 1분기, 2분기,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기대만큼의 실적 회복은 아니다라고 최근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재료가가 이제 아무래도 수요 회복 기대감이 먼저 원재료가 반등을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네. 국내 철강 가격 흐름은 이를 받쳐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진 스프레드가 개선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에도 이제 열연이나 봉연강 관련 일부 제품들의 가격 인상은 있었지만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높아진 원재료가 반영은 계속될 거기 때문에 비슷한 흐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후에나 실적 개선을 기대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반기에는 최근에 국내 자동차 생산량도 크게 늘어났고 선박 발주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다시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고 또 중국에서의 본격적인 주택 경기 회복도 나타나면 아무래도 좀 회복 흐름을 하반기부터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철강 업종 결국에는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지는 시기입니다. 조금 시각을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철강주 업종에서는 어떤 종목이 좋을지 토픽 꼽아주시고요. 짧게 이유도 설명해 주세요. 네, 저는 최근에는 고려아연을 이제 철강 금속 섹터 중에서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는 매크로 환경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안전자산인 귀금속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련 수수료 기반의 안정적인 이익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귀금속으로 부산물 이익을 또 얻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러한 재련 수수료가 19%가 상승 타결이 되어서 고려아연의 이익 베이스가 좀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고 작년에 좀 일회성 요인으로 고려아연 실적 쇼크를 가져왔던 이러한 산업금속의 큰 급등락 폭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려아연이 안정적인 이익을 좀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가정하에서 지금 고려아연의 현 주가도 지금 PBR 1.1배 수준으로 좀 재련 본업만 따졌을 때도 좀 부담이 없는 수준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경기 방어주로서 안정적인 선택이다라고 최근에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니켈 관련된 사업도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려아연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으로서 또 시장이 불안할 때 탄탄하게 받쳐줄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신사업 니켈도 함께 주목해보세요. 연구원님과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혜수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연준이 직접 경기 침체를 언급하면서 시장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국내 시장 오늘 옵션 만기일까지 맞게 됐습니다. 수급적인 변동성 끝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